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보험정학과 유명연구실의 임성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본적으로 터뷸런트 드랙 리덕션이라고 하는 만류장 속에서 마찰 저항 감소를 폴리머나 아니면 버블이나 여러 가지 어댑티브를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번 연구에서는 DNA를 이용하여서 만류장 속에서의 거동을 살펴보았습니다. 더블 헬릭스 DNA의 이러한 거동은 일반적으로 예측되었던 것들과는 상당히 다른 많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 연구의 내용들은 올해 2000년도에 피지컬 리뷰 랩터에 오늘 실험한 발표드릴 내용하고 기존의 다른 내용들과 함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먼저 더블 헬릭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DNA 중에서 람다 DNA를 본 실험의 모델 폴리머로서 사용했고, 이러한 더블 헬릭스 구조는 높은 난류량 구조 속에서 데그라데이션, 폴리머 데그라데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성이 높은 걸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런 미케니컬 데그라데이션 거동은 리니어 폴리머, 기존의 선형 리니어 폴리머의 거동과는 상당히 다른 거동을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DNA의 데그 리덕션에 대한 다양한 인자들에 대해서도 본 시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략하게 이런 애트리뷰 초록의 내용들을 두고 전반적인 내용 설명을 드리면, 터뷸런트 드랙 리덕션 람다 DNA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 장치로서는 회전 원판 장치를 이용해서 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결과들은 선형 고분자인 폴리에틸렌 옥사이드나 폴리아크릴아마이드와 같은 기존의 선형 고분자 첨가제와 같은 DR 거동하고도 상호 비교해 보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DNA의 미케니컬 데그레이션 거동을 기존의 선형 고분자와는 달리 GPC나 이런 메소드가 아닌 일렉트로포레시스 방법을 통해서 아주 심플하게 검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DNA의 데그레이션 거동은 기존의 선형 고분자에서 제시되었던 아프레인스 데그레이션, 즉 가운데에서 데그레이션이 진행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를 일렉트로포레시스로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참고로 여기 그리고 74년도에 인류가 우주에 있는 섬웨어 어딘가에 있는 우주인에게 보내는 메시지 중에 한 가지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DNA입니다. 그 정도로 사이언스나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중요를 가지고 있는 DNA가 오늘 실험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험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굉장히 높은 레이노즈 넘버, 하이 터뷸런스 속에서 데그레이션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그레이션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난류장의 조건들을 서로 다른 조건들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즉 RPM, 즉 난류장의 세기를 증가시킬 때 컨티뉴어스한 모드로 증가를 시키거나, 아니면 각각 일정한 RPM에서 난류장 형성에서 DNA의 거동을 DI 효과의 거동들을 살펴보는 두 가지 메소드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DNA의 경우에 더블 헬릭스 구조가 일반적인 pH가 맞지 않는 DIN을 워러 속에서는 더블 헬릭스가 풀리게 됩니다. 이러한 거동들이 DI 효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같이 살펴보았고요. 선형 고분자와의 비교와, 그 다음에 이러한 미케니컬 데그레이션에서 하이 리지스턴스를 갖는 DNA가 장시간, 1시간 내에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장시간, 즉 10시간 정도의 실험을 통해서도 그 DI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 것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이렇게 길었는데요. 어댑티브가 폴리머나 마이크로 버블 같은 것이 터뷸런트 플로우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에너지, 이 흐름을 유발시키는 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저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최대 80%의 어떤 프리션 감소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런 것은 에너지 세이빙이나 아니면 플로우 레이트 증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드랙을 일으키는 종류는 크게 세 가지, 프릭셔널 드랙, 프레셔 드랙, 인듀스드 드랙, 이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프릭셔널 드랙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로 이런 이미 1948년도에 이런 실험적인 보고들이 인터내셔널 컨그레스 레어로지에 대해서 타임스 임팩트로 폴리메틸메타클레이트를 이용해서 이미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사이언티픽한 리포트 이전에 이미 자연계에서는 어떤 어류들이 적으로부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좀 액을 분비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러한 상반되게 샵,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적을 추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액을 분비하는 이러한 방법 말고 피부 자체, 샵, 스킨 자체가 어떤 미세한 마이크로그룹 형태로 있어서 어떤 프릭션한 브레이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미 자연계에서 존재해 왔습니다. 즉, 인간들이 사이언티픽하게 연구하는 이런 내용들은 자연을 모디파이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자연을 본다 그러면 많은 work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첨가하게 되는 폴리머나 마이크로 버블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바운더리 레이어에서 버퍼 이런 레이어를 제공하게 되는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게 되는 물소리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만 헤어핀 라이크의 보텍스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드래그 리덕션 효과가 작용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들은 크루드 오일 같은 커머셜 파이프라인 속에서 알파 올레핀 같은 첨가제가 커머셜하게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효과가 융성 효과를 굉장히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시험에서도 사용하고 있지만 하이 모리큘러 웨이트, 리니어 플렉시블 폴리머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드래그 리덕션 어댑티브로서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반면에 매우 높은 난리장 속에서는 미케니컬 데그레이션, 즉 분자 체인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지속되기가 힘들다는 거, 롱타임 스케일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것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었고 어떤 효과들을 고려를 해야 될지가 연구되었는데 더블 헬릭스가 그에다가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실험 장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레저버가 있죠. 이 안에 어떤 미디움을 채워놓고 여기에 로테이팅 디스크입니다. 이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반응되는 거인데 이 로테이팅 디스크를 굉장히 높은 속도로 회전을 시켰을 경우에 이 샤프트에 걸리게 되는 토크를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토크 센서를 통해서 드라이브를 통해서 그 토크 센서에서 얻어지는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폴리머나 DNA나 다른 어댑티브를 인젝션을 시켰을 때 일정한 RPM에서 걸리게 되는 샤프트 토크가 인젝션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순간에서부터 쫙 레코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기가 효과가 초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지를 매점하게 됩니다. 먼저 이런 크리티컬 컨시더레이션으로서 난류장 SLE를 우리가 레이논즈 넘버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즉 이너시아 이펙트 대 디스커스 플로우의 레이쇼로서 난류장 SLE를 표현하게 됩니다. 즉 RPM이라든지 아니면 플루이드의 비스커시티, 레셉티의 이런 레이쇼를 통해서 난류장의 세기를 수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얻어지는 DI 효과 같은 경우에는 샤프트에 걸리는 토크의 변화치, 즉 포리 상태와 그리고 인젝션 상태에서의 토크의 레이쇼로서 퍼센트여로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본 실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폴리머 데그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기존의 선형 고분자 같은 분자는 분포를 갖게 되고 이러한 분자는 분포 같은 것으로 데그레이션 메커니즘에 있어서 이퀘이션 쪽으로 표현을 하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힘듭니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사용된 DNA 같은 경우에는 모노디스퍼스한 폴리머이고 이거에 대한 데그레이션이 말씀드렸지만 하프 정확히 정 가운데서 끊어지는 그런 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심플 포스트 오더 데그레이션 모델로서 그 거동들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D, 사이즈 L을 갖는 DNA 폴리머의 개수를 각 시간 변화에 대해서 플러스를 해봤을 때 전체 폴리머의 개수는 그 초기에 넣어진 것과 그 다음에 반으로 잘라진 것의 2분의 1을 총하게 해당됨으로 해서 퍼센트 DR의 지속 커브 모양 양상은 같은 레이트 텀 알파로 표현되는 지수순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즉 퍼센트 DR의 높은 난장 속에서 감소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레이트 텀 알파 코에피션트에 비례하면서 데그라데이션 된 폴리머의 개수에 관계해서 표현이 되겠습니다. 본실로 사용된 람다 DNA의 경우 48,502 베이스페어입니다. 아주 모노디스퍼스한 폴리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이스 스케일을 가졌을 때 DNA W 구조가 1톤에 3.4나노 풀리 이스트레밍이 됐을 때는 약 16.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폴리머에서 사용되는 그런 모리큘러 웨이트로 컨셉으로 설명했을 때는 약 3,300만 정도로서 굉장히 높은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폴리머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레이디스 게이션 약 500나노미터로서
생활할 수 있는 폴리 이슈는 상당히 길어집니다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폴리라이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마 DNA를 다루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버퍼 솔루션 같은 경우는 DNA의 더블 헬릭스, 더블 헬릭스 구조가 유지가 되려면 일제상태에 유지되는 버퍼 용을 통해서 실험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설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은 씌워 나왔습니다만은 시각적인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놓은 거기 때문에 즐기시면서 넣어보시고 드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람다 DNA를 이런 폴리머 피직스나 DR이나 이런 데 사용한다? 먼저 아이디어 폴리머를 예측했을 때 모델 폴리머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험이나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뭔가를 구현해서 증명했을 때 그 모델 폴리머로서 아주 충분히 활용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 캐릭터리제이션 WX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피직스의 응용을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또한 사이즈나 아니면 이 사이즈 캐릭터리제이션 굉장히 심플하고 이렇게 포지션 방법을 사용해서 심플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무지 크기 때문에 그런 다이렉트 비주얼리제이션을 가능합니다. 일렉트로 포레시스에 사용되는 그런 플로레시스 테크닉을 사용하게 되면 이건 피지컬 리뷰레이터에 보고됐던 바인데 전기장의 디렉션을 바꿔줌에 따라서 폴리머 체인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을 다이렉트 비주얼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존 폴리머에서는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메소드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퍼스트 오더 페이지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즉 캐다이언 아니면 멀티 캐다이언 같은 그 양형성 그런 미디움화에서 아무래도 코일라이크 형태가 굉장히 컨트랙션된 글로벌 형태로 체인지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가역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거는 피직스나 아니면 폴리머 사이언스에서 제시되던 많은 문제들을 아주 다이렉트 비주얼레이션이나 직접적인 방법으로 해석이나 아니면 시뮬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DNA가 피직스에서 갖는 의미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하는 페이지로서 한 가지 언급을 해야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DNA 모든 바디셀 안에 있는 DNA를 길이를 다 합쳐서 길이를 밀어놓는다 그러면 지구에서 달까지 6,000번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긴 길이도 아마 잘 보이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해골이 스카이포하고 달까지 가는데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실어봤습니다. 이제 본 실험 내용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DNA, DR의 효과를 보여준 겁니다. 굉장히 높은 내면수는 100만 정도의 하이 터뷸런스상에서 폴리머 인젝션 했을 때 약 2ppm 이 정도를 넣었을 때 이 정도 퍼센트 DR의 효과를 보이게 되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굉장히 높은 난장이기 때문에 DNA도 물론 더블 헬릭스 구조라 하더라도 디그레이션을 보입니다만은 각각의 아심토트한 밸류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리니어 폴리머는 다른 영향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되고 결국은 자개적인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목적으로 되어지는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리니어 폴리머인 폴리에틸렌 옥사이드와 비교를 한 게 됩니다. 먼저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두 개 붉은색과 파란색인 경우에는 이 DNA의 DR 효과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녹색의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옥사이드의 경우인데 이 초기치에 대한 경향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이는 그림에서도 좀 알겠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즉, 데그라데이션 속도도 굉장히 빠른 반면에 그러한 어떤 특정한 DI 효과에서 이 효과가 유지되는 것, DNA가 유지가 되는 반면에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근적으로 0%로 간다는 거예요. 잘게 잘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그러면 어떤 고정치, 콘스탄트 밸류로 이르게 되는 그 구조의 힘은 어디에 하나? DNA 더블 헬릭스가 아주 로버스트한 그런 구조에서 기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좀 더 자세히 폴리머 데그라데이션의 DNA 데그라데이션 모드를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가지 스텝 모드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여기 보시는 그 그림은 이제 샤프트 토크입니다. 낮은 RPM서부터 높은 RPM까지 RPM 속도를 리니어하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점선을 보이게 되는 버퍼 솔루션 상태에서의 샤프트 토크와 DNA를 인젝션 상태에서의 샤프트 토크를 두 개를 매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퍼센트 DR로서 결과치를 사실 추론할 수가 있는데요. 맥스치가
1700 RPM 정도에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의미가 어떤 거냐? 일반적으로 DRU 같은 경우는 하이 터뷸런스에서 그 효과가 증가되는 반면에 하이 터뷸런스에서는 또 반대로 폴리머 데그레이션이 심화됩니다. 그 맥스치가 어디냐? 이 정도로 잡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또 다른 모드에서 RPM 수입 모드를 했습니다. 좀 전에는 리니어하게 RPM 수입을 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각 스텝별로 고정 RPM으로 해서 각각의 RPM에서 맥스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결과가 좀 전에 리니어하게 수입했을 경우에는 맥스치가 약 1700 정도에서 또한 크리티컬 포인트가 존재하는 반면에 리니어하게 수입을 했을 경우에는 약 1997 RPM 정도에서 크리티컬 포인트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폴리머 데그레이션이 선형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좀 전에 선형적으로 증가를 시켰을 때에는 그 RPM 수입 레이트가 20일 반면에 여기 이렇게 RPM이 증가했을 때에는 여기서 좀 2차 데그레이션 진행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즉, 폴리머 데그레이션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마이너한 데그레이션이 묻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좀 전에 보여줬던 그 크리티컬 포인트, 약 1100이나 1400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떠한 양상이 보인다. 폴리에틸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그레이션이 RPM, 즉 처음에 약 2000 RPM 정도에서 보여드렸던 때에는 DNA나 아니면 이런 리니어 폴리머나 거의 유사한 데그레이션 양상을 보이는 반면에 1400 RPM, 즉 좀 전에 말씀드렸던 크리티컬 포인트 전후에서는 거동이 완전히 두 개가 선형과 DNA 구조가 갖는 그 데그레이션 거동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런 DNA의 거동은 우리가 디아이노나이즈드 워라, 즉 중류수의 이런 디아이션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더블 스트랜드가 유지되는 버퍼 솔루션 상태에서는 이게 낮은 RPM입니다만은 여기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데그레이션이 굉장히 시어에 강하기 때문에, 톨레스에 강하기 때문에 DNA가 이런 DI 효과를 그대로 보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반면에 싱글 스트랜드, 즉 디아이노이드 워러 상태에 있어서는 이것이 더블 헬리스가 이런 무슨 템퍼러처 멜팅을 표현했습니다만 이게 싱글 스트랜드로 풀리면서 여기서 이게 DI 효과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보입니다. 이게 바로 더블 스트랜드가 난리 상태에서 DI 효과에 기인하는 다이렉트한 에비던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각 다양한 RPM 모드에서 난리장 풍성을 달리했을 경우에 데그레이션 양상을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맥스 데그레이션 킥과 포인트를 전후해서 양상이 크게 다른 양상을 두 가지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400, 즉 페레트 데그레이션 진행되기 이전 영역에서는 이와 같이 DRU가 유지되는 반면에 이 오바 영역에서는 거의 다 데그레이션이 충분히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그 퍼스트오더 심플 퍼스트오더 커브 피팅으로 보여드려요. 크리티컬 이전 영역과 이후 영역에서의 어떤 레이트 터미 코피션트가 여기서는 0.04, 나머지에서는 0.02 정도로서 거의 한 오더가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코피션트 W1, W2의 경우에도 그 레이쇼 자체가 크리티컬 포인트 이후 영역과 이전 영역이 크게 차이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즉, 데그레이션 양상 자체를 슈플 모델을 통해 가지고 수치화시키고 누메리컬 익스프레션을 함으로 해서 정량화시켜서 두 가지의 양상을 상호 비교해 보았습니다. 본 실험 같은 경우에는 10시간, 즉 장시간 데그레이션 시험을 했을 경우에 시험을 했을 경우에도 진행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일렉트로 포레시스를 통해 가지고 데그레이션 된 DNA 분자의 사이즈를 규명을 한 것입니다. 즉 마커를 통해서 보았을 때 오리지널 48kb 베이스 페어짜리가 23kb 베이스 페어로 정확하게 미드 포인트에서 데그레이션 것을 확인했습니다. 10시간 테스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데그레이션이
정확하게 절반에서 일어나고 구조가 10시간 동안도 계속 유지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뭐 시간이 모자랄 경우 남은 기억을 대비해서 준비를 했는데 본론만 내용을 가지고 저 설명을 드리면서 터뷸런트 플로우 내에서의 DNA PR 거동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맥스 DR이 스테바이즈와 아니면 로테이트, 컨티뉴어스 모드에서 나오는 것들이 각각 의미를 달리게 가질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설명 부분자에 대한 설명, 상호 비교했을 때 DR과 다른다는요. 그 다음에 이제 거동에 대해서 심플 퍼스트 오더에 대해서 모델 피팅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과 일렉트로포레시스에서 미드 포인트 베그네이션에 대한 직접적인 징후를 보여드리는 것으로서 본능을